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덥습니다. 어제는 통쾌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국감장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지사를 공격하고 퇴장시키고, 이런 와중에서도 김문수 지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신영복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문재인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영복을 꼽아서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으로 이미 간첩이 이미 드러났고 옥중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나와서 전향서를 썼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전향은 사상의 전향이 아니었다. 내가 공산주의, 내 양심의 전향, 사상의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를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면은 문재인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정강훈 목사는 여기서 끊임없이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왜 간첩 신영복을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갖고 국회에서 지난날 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주당 내 많은 구성원들이 신영복을 사랑합니다. 김일성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북한을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툭 하면 우리 민족끼리 하는 소리,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진영의 가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보다도 사회주의식 사고, 사회주의식 공동경제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돈 다 해먹습니다. 쫙 빨아갖고 그들 패거리들한테 쫙 나눠, 패거리만 나눠줍니다.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늘 공개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은순이가 10년 동안에 시민단체 지원한 돈이 무려 1,300억. 박은순 이전은 100억대. 박은순이가 잡고 좌파 시민단체 1,300억을 지원했다. 지돈입니까? 그래서 구상권 청구해가고 박은순 집이고 재산 다 압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법을 바로 세워서 공직자들이, 단체장들이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의 세금을 잘못 쓴 자들은 구상권을 청구해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게 만들고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권력 5년 동안에 탈원전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위기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시작도 평등, 결과도 평등하게 별로 책임 물을 게 없어요. 왜? 결과치가 안 나오니까. 지금 한국도, 한국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학습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으면은 1년 동안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쳤으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가 선생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월급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기른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업 성취도 국가 수준이든 학교 다니든 시험을 쳐서 내가 기른 학생들, 나는 얼마나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확인해 봐야 자기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자격, 능력 이런 걸 평가받을 겁니다. 안 해요. 그래서 선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름 되면은 다 어디 골프 치러 여행 가고 겨울도 여행 가고, 아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쫙 해보면은 교사들이 해외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월급은 세계 제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 망한다. 민주당 권력 잡으면 우리 아이들 망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당이 아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도
누리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월급을 받는 만큼의 결과치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원리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일성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이렇게 왔더라면 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도 잘하는 마을에게는 인센티브를 계속 주면서 또 노는 마을들이 그 마을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선의의 경쟁을 일어나니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농촌에서 못 사는 마을이 없어지고 다 밥 먹고 사는 데는 이상 없는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의의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건강한 것이고 발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민주당 이 인간들은 정교조와 같이 애들 경쟁시킨다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개차반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최저학력이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저학력은 뭐 50점 정도 되는데 20점이에요. 20점. 눈 감고 막 써도 20점 돼. 그런 애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2배나 늘었대요. 학교. 그래 학교 선생들 이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교사들, 전국 교직원 총연합, 정교조, 한국교운단체 총연합회, 교총, 정신 차려야 돼, 이 인간들. 월급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빈둥빈둥 놀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고 책무인데 그거는 팽개치는 월급 주라는 것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 권리 주장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 의무 이행은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인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사 집단입니다. 이런 인간들 믿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교육 시장은 책임을 합니다. 받은 돈만큼 책임을 하고 받은 돈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소문이 나서 자기 학원으로 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은 잘하나 못하나 국가가 학생들을 심어줘요. 그리고 국가가 1인당 2당 예산을 딱 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육은 거의 북한식 공산주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힘차게 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학생을 사랑하지 않고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을 성취시켜서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인간들은 퇴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임금 협상하다가 마찰이 난 그 중에 직원들 평생 2년 단위로 자동차 사는 것, 퇴사하고도 죽을 때까지 자동차 사는 걸 30% 지시. 기아 자동차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걸 75세까지 하자. 2년 단위를 3년 단위로 하자. 이래 그것도 막 반대했어요. 지금 신규 사원 복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아니 평생을 기아 자동차 다니다가 물러났으면은 그 복지 안 해도 되잖아요. 양심이 있고 하면은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가정 꾸리고 해야 되면은 걔들에게 복지를 더 주자 하는 게 이게 인간들이 양심이 있으면 옳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이 한 75세까지 자동차 몰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은 100살까지 자동차 몰고 다닌다가 때를 쓰고 있습니다. 도덕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회사에서 물러난 직원에게 30%씩 자동차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그거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은 가격 경쟁력 떨어져서 끝내는 회사는 종말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면은 기아 자동차 평생 다니다가 지금 퇴사한 사람은 연금 받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 다니는 이제 신규 사원들은 회사가 문 닫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신규 사원 여러분 싸우세요. 할아버지 노동자들이랑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저런 짓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선배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세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냥 회사가 없어도 돼. 나만 좀 당대 이익만 있으면 돼. 이런 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생각 갖고 움직이는 노조들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친일 몰이 해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잘 싸워야 됩니다. 왜 잘 싸워야 되는가? 민주당이 친일 몰이 하는 것은 그들의 당리 장략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미친 전략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 구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친일밖에 없습니다. 윤병희 씨께서 28년 동안 반일 운동하고 혐의를 주장하고 노무현 때도 우길기 두고 달고 군함이 한국에 들어오고 문재인 때도 미사를 쏴제끼니까 한미일 합동 대잠 훈련도 하고 그 지휘했던 놈, 참가했던 놈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놈이 지금 반일에 앞장서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하다가 뭐 일본 군대가 한국에 주둔한다니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별을 달았으니까
대한민국 장군들을 똥별이라 합니다. 그 똥별이에요, 똥별. 그런 똥별이 또 저 가슴에는 또 똥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똥마크를 달고 있으니까 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미일 합동으로 1차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게 안 될 때는 연합군이 와야 되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미국 스스로 자기 영토를 지킬 수가 없어요. 미국도 공격을 받으면 연합군들이 함께 싸워야 돼요. 다자 안보 시대에 접어든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따지고 놓고 보면은 다국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 미국 할 것 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미국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하고 딱 1대1로 붙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집니다. 왜 지는가? 많은 자산들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쏘는 저 미사일들 몇 방 날아오면 못 막습니다. 북한이 한국 땅에 미사일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미국의 자산들이 북한을 공격할 때 그때만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본 상식적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저 인간들, 민주당 인간들은 계속 나발을 붑니다. 반일, 반미 나발을 붑니다. 끝내는 그들이 생각해서는 이 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질문을 해보면 거의 근사치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원들이 할 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싸우는 거 보면은 그나마 F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열심히 때리면은 국민의힘당이 좀 더 강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더 세게 때리면은 국민의힘당이 좀 더 강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심한 정당이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 깨닫는 그런 정당이 어려워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919일 미국 대사관 측근이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종민 전직 경찰관께서 건물을 서셨고 5.19 변함없이 건물을 섰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 나서 또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